네, 안녕하세요. 태양광입니다. 이제 상반기 RPS 장기거래 계약 입찰이 끝이 났습니다. 입찰이 끝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조금 하시는데, 제가 통화하면서 얘기를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자로서 공사를 준비하시는 게 쉽지 않으시죠? 알아봐야 될 것도 많고 검토해야 될 것도 많고 인허가 사항도 복잡하고 지금은 뭐 이제 조례도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 진입하시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목적성이 명확해야 되는 거죠.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는 목적은 수익 창출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죠. 환경을 생각해서 나는 환경을 생각하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라는 분을, 돈이 얼마가 돼도 해야 되겠다라는 분을 보긴 뵀습니다. 그런데 많이 뵙지는 못했다 보니 어차피 돈이 목적으로 가시는 거고 태양광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정책 변경도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복잡한 정책 변경이 수반이 되다 보니 우리 사업자들은 그걸 따라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장기거래 계약이 선정이 됐는데 REC 계약을 두 가지 방법으로 해야 된다. SMP 더하기 1 REC 곱하기 가중치, SMP 더하기 1 REC. 잘 모르시겠죠? 복잡하게 얽혀 있죠. 산업 자체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다 보니 점점 더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들을 계속 거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업을 조금 명확하게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선생님께서 이 사업을 준비하시면서 가져가는 기준 중에 확정된 게 뭐가 있습니까? 확정된 게 뭐가 있고 확정되지 않은 게 뭐가 있는지를 한번 따져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분양받는 분들에게 특히 말씀을 많이 드리는 건 분양받는 가격은 확정되어 있는데 그거 이외에 발전 시간도 부정확하죠. 내 땅이 얼마인지도 모르죠. 언제 준공이 될지도 모르죠. REC를 얼마에 판매할 수 있는지도 모르죠. SMP를 얼마에 판매할 수 있는지도 모르죠. 그렇다면 이거는 투자가 아니라 거의 도박에 가깝습니다.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변수를 고정수로 하는 작업들이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광 공사를 완료해 놓으신 분들은 전부 다 을입니다. 을의 입장에서 변경되는 정책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갑의 위치에서 누릴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발전 사업자가 누릴 수 있는 갑의 위치는 발전소가 준공되기 이전까지입니다. 왜 그런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EPC 공사 계약을 하기 전까지는 업체들이 뻘나게 들어오다가 공사 계약서 도장 딱 찍어놓고 계약금 줬더니 얼굴 보기가 어렵다 사장들. 일하는 사람들만 가끔 와가지고 뭘 하네 안 하네 설명도 안 해주고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갑의 위치에 있을 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많은 걸 선택해 놓으셔야 합니다. 지금 RPS 장기거래 계약이 변경이 되고 제도가 바뀌고 요번에 물량이 많이 나왔고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입찰 전에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정책이 바뀐다는 건 지금 사업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준다라는 개념보다는 제가 봤을 땐 우리는 사업자에게 충분한 기회를 줬습니다 라는 변명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사업자분들에게 더 많이 참여를 하셔서 가급적 장기거래 계약을 들어가실 수 있으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그 말씀을 드리면서 하반기에 정책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도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업은 정책 변경이 되더라도 기존 사업자를 배려하는 방법으로 정책 변경이 되지가 않습니다. 신규 사업자를 어떻게 육성을 하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어느 정도의 수요를 만들어내고 어느 정도로 산업을 키울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기존 사업자들은 항상 우리는 찬밥이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자고 얘기를 하시지만 지금도 수많은 사업자들이 장기거래 계약 시장으로 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사업자들만 또 답답한 게 되시는 거죠. 그리고 하반기에 공사하시는 사업자들은 말씀드렸다시피 시공비가 워낙에 낮아지니 더 이상 접근할 수 있는 여지가 작아지는 거죠. 갑의 위치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갑의 권한으로 누리라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맞춰놓고 시공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끊임없이 드리고 있고 태양광 발전소의 수익 창출이 어떻게 되는지 장기적으로 가서 손해를 보질 않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률이 낮아지다 보니까 그걸 손해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봐서 수익이 0이 되고 내 땅에 내 태양광 발전소를 져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비 유지관리비로 다 나가고 보험으로 나가고 모니터링비도 요즘에는 월간 관리비를 내시죠. 이런 비용으로 다 나가는 비용들이 소비가 되고 나면 나한테 나오는 실질적인 소득은 정말 미미하고 작은 수준일 수 있다는 것들을 지금 미리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뭐 홍보성이 아니더라도 매매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판매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발전소를 판매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발전량이 작은 데들, 저희는 이제 발전량들을 전부 다 검증을 하니까요. 발전량이 작거나 시공이 잘 안 되어 있거나 도로 확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거나 우리 집 전선이, 우리 발전소 전선이 남의 땅을 지나간다든가 그러면 권리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발전량이 안 나오는 것들, 정말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것들, 시공이 대충 된 것들, 정말 제가 현장을 딱 보고 죄송합니다. 이건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돌아온 현장들이 있는데 그 현장들이 인터넷에 돌아다니면서 판매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판매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내가 들어간 돈이 이거니까 이거 이상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 돈을 가져가시려면 14년 동안 가지고 가시는 매출의 수익성을 전부 다 가져오셔야 원금 회수가 되는 경우들도, 발전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들이 이런 거죠. 10년의 매출을 지금 한 번에 가져가시려면 판매를 하시고, 그게 아니시면 14년, 15년 가져가시면서 원금을 회수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10년이 지나면 추가적인 비용들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들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고민하고 따져야 되는 것들이 어떤 게 최선의 선택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판매를 하는 게 이득인지, 누군가에겐 판매를 하는 게 이득이고 누군가에겐 가지고 있는 게 이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갑의 권한을 누리기 위해서 시공하기 전에 정말 많은 것들을 알아보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카페에서도 시공 견적 받아보시라고 하는 게, 이제 견적 요청 게시판을 운영을 하면서 저희는 제가 지금 시공을 안 하고 있다 보니 상담을 해드리지만 제가 직접 시공을 안 하고 영업을 안 합니다. 굳이 그러고 싶지가 않아서. 그러다 보니 이제 카페에 들어와 있는 많은 시공업체들한테 비딩 견적도 받아보시고 비교 견적을 받아서 그 중에 괜찮은 업체들을 선별을 해서 하실 수 있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글을 올려놓으시면 견적서가 되게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 업체들, 지금 관련 업체들도 들어와 있다 보니 견적을 받아서 비교해가면서 시공을 하실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데, 그거는 시공 계약을 하기 전까지입니다. 지금 정말 답답하다는 말씀을 많이들 하시지만 REC 현물 금액들이 그렇게 크게 변동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른다고 해도 너무 많이 장기적으로 올라갈 가망성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가 지금으로서 할 수 있는 방안들, 최선의 방안을 찾아보셔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별로 안 하시죠. 그냥 내버려 두면 되니까. 제가 RPS 제도에 대해서 불만이는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RPS의 불합리함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하고 싶었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보도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칼럼 형식으로 보도자료를 써서 배포를 해봤는데 안 맞네요. 일반 미디어에서 써주기가 불편한 모양입니다. 에너지관리공단 관련된 내용들, 정책 사업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가요? 반대로 제가 그 솔라트레이드 홍보자료 신문 기사들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광고 영업 목적으로 홍보자료를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솔라트레이드에서 저희가 매매 발전소권 300건 이상 지금 달성을 해서 업무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도자료를 뿌렸는데, 이 보도자료를 뿌리는데 17만원, 18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부가세 포함해서요. 그랬는데 거의 250개 매체에서 기사 작성을 해줬습니다. 150개. 18만원의 보도자료를 뿌려서 150개 업체에서 홍보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칼럼 자료를 만들어서 에너지관리공단 RPS의 불합리함, 어떤 것들이 바뀌어야 하고 어떻게 바뀌어야 하고 왜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칼럼을 썼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용을 결제를 하고 보도자료를 뿌렸는데 반려가 됐습니다. 뿌릴 수 없다라고 하네요. 이제 지금 몇몇 군데 미디어에서 관심을 가지셔서 보도자료화 할 수 있는지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 지금 현물 거래를 하고 계신 분들은 정책 변경이 되더라도 많이 좋아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첫 번째, 시공을 하시기 이전에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은 최대한 수익성이 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비교 건적을 받으시고, 매출은 미니멈으로 잡고 또 운영을 하실 수 있는지,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고자 하는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들어가십시오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드렸는데요. 지금은 그래야 할 때입니다. 지금 분양을 받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분양하는 것들이 수익성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양회사들이 FIT를 외치는 겁니다. 한국형 태양광, 한국형 FIT, 발전 차액 지원제도에 들어가야만 수익이 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건 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해주기 위한 방안이 아닙니다. 명확하게 알고 가셔야죠. 지금 현물 거래를 하는 발전소 판매 문의가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다 팔 수 있는 게 아니죠. 수익이 안 되는데, 사는 사람도 돈을 벌어야 되는데, 사는 사람은 돈을 벌 수 없다면, 내 돈이 5억이 들어간 건 좋습니다. 내 돈이 7억이 들어간 것도 좋은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오는 사람도 그 돈을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나야 됩니다. 그런데 원금 회수하는데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면 매매를 할 수 있는 시장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물론 가져가시면서 15년, 20년 가져가면 손해는 안 납니다. 그런데 물가 상승률 대비 내가 가져가는 것들이 과연 이익이 되는지는 다시 한번 따져보셔야 되는 부분이죠. 돈을 내가 가지고 있고 이자가 붙지 않는데 15년의 원금 회수를 한다면 그건 손해가 나는 산업인 거죠. 이익이 나는 사업이 아니겠죠. 시공업체, 분양업체들은 항상 신규 사업자를 창출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를 보고 비전을 보고 이야기를 하고 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준비를 하시는 사업자, 저희가 뭐 시공 130km, 150km 공사하시면 안 돼요,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20km에서 25km, 27km 같은 거 설비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20km 미만은 안전관리자를 안 둬도 되는데 20km 이상 30km 사이에는 안전관리자를 둬야 한다는 거. 그러면 안전관리비가 더 나가거든요. 매출 상승률보다. 그러면 20km 미만으로 해서 안전관리를 안 두시는 게 낫겠죠. 100km 이상에서 200km 미만까지 공사를 하시면 공사 비용은 늘어나는 대비 REC 매출이 워낙에 작아지다 보니까 하시면 안 돼요. 이런 말씀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곳들이 많이 있나요? 시공업체는 이런 얘기 안 하죠. 지금 RPS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규 사업자들한테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RPS 시장이 어떻게 분리하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으며 매출을 장담할 수가 없다. 태양광 하면 돈 벌어요 라는 말들이 많이 늘어나고 지방에 돌아다니면 발전소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연하게 태양광을 하면 돈 번다라고 생각을 하고 무분별하게 들어가고 있는 것 때문에 수익성이 너무나 낮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10년, 15년 동안 원감을 가져온다는 건 이익이 아닙니다. 손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을 하고 산업 자체가 올바르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도 이런 얘기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변명거리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사업자들을 위해서 물량을 이렇게 늘려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들이 욕심 부리느라고 안 들어왔습니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물량이 늘어난 겁니다. 하반기도 물량이 늘어나지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REC 금액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썼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REC 금액 상승이 목적이 아니었던 거죠. 왜 수의 계약하는 물량들은 가만히 냅둡니까? 산업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시장을 좀 올바르게 전달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사기당하지 않고, 지금도 누군가 지금도 태양광 하면 수익성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익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있거든요. 지금도 신규 사업지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100%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담보하에 일을 준비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공사 안 하신 분들, 상담 들어오시는 분들 많이 있으신데 개발행위 완료까지 제가 자부담으로 진행을 하세요라는 말씀들을 워낙에 많이 드리다 보니 사업허가 받으시고 개발행위 준공하고 개발행위 허가 받으시고 개통 확보하신 분들이 들어오시면 제가 제일 많이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공사 금액 싸게 하십시오. 비딩 하십시오. 비고 견적 받아서 진행을 하십시오. 그러면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130원대 들어가도 수익성이 난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전 사업자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할 때들이 없다 보니까 사업자분들 많이 답답하시다 보니 저라도 많이 이야기하고 떠들어야 할 것 같은데, 시공업체 입장에서 이익 상승,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아니라 기존 사업자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안정적인 장기거래 계약 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고민이 아니라 변명을 만들기 위한 고민을 한다는 게 가장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상반기 입찰이 지금 끝났고 하반기 입찰을 준비를 하셔야 하고, 그렇다고 해서 사업자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건 없죠. 특히나 500km 미만은, 500km 이상에 대해서는 발전자회사에서 발전사의 자체 물량들 처리를 해야 되다 보니 지분 참여형으로 REC 수의계약 나오는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도 참여를 못하고 현물 시장만 바라보시는 분들은 현물 금액이 등락이 워낙에 지금 뭐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지만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없다라는 불안함들이 너무 많습니다. 산업 자체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RPS 정책과 정책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관심 기울이고, 지금 냉정하게 판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발전소가 나한테 돈이 되는지. 14년, 12년 이상 걸려서 원금 회수가 되는 것들은 손해입니다. 물가 상승률과 다른 기회비용이 손실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어떤 게 있는지 찾아봐야 하고, 건의를 한다라고 해도 스피커를 높여야죠. 지금도 사기치는 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 거거든요. 무조건 FIT 됩니다. 우리한테 가져오시면 FIT 조건 안 되는 분들도 다 만들어 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항상 편법을 사용을 하면 정상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손해가 납니다. 편법을 쓰는 사람들을 강력하게 규제를 해야 올바른 사업을 올바르게 진행한 사람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거거든요. 지금 발전소 준공해가지고 FIT 조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연 매출이 200만원도, 월 매출이 200만원도 안 되는데, 신규로 하시는 분들, FIT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지금도 200만원 이상, 230만원, 240만원, 250만원의 매출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시장, FIT 조건이 안 되는데도 그런 것들을 끌어올려는, 분양을 하려는 그런 시장들이 과연 올바른 시장인지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좀 불만이 많죠, 제가. 관련돼서 오늘은 간단하게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카페 댓글이나 유튜브 댓글로도 참여를 해주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르게 시장을 전달을 하고 올바른 태양광 산업 선장을 위해서 작게나마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참여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가짜뉴스와 잘못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스팸과 사기꾼 예방을 위해서 참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3개의 점을 눌러주세요. 두 번째,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세 번째, 스팸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컨텐츠를 선택하세요. 네 번째, 대량 광고 또는 사용자를 현혹하는 컨텐츠를 클릭하세요. 다섯 번째, 싫어요를 눌러주세요.